안녕하십니까. 요약집 나왔죠? 공시법은 안 나왔죠? 공시법 요약집 안 만듭니다. 공시법은 공시법은 이제 제가 안 만드는데 의도적으로 안 만듭니다. 일부러 안 만듭니다. 요약집이 자료가 없어서 아닙니다. 자료 있습니다. 뭐 제가 강의 하루 이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요약집 하나 없겠습니까? 그죠? 다 있습니다.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같은 경우는요 격주로 수업합니까? 공부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요약집을요 제가 한 권 더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주게 되면은 여러분은 또 하나의 공부할 자료가 또 느는 겁니다. 안 할 겁니다. 안 하고 기본서로 계속 할 겁니다. 지금 문제집 갔을 때요 문제집 가도 마찬가지 기본서로 계속 할 거예요. 기본서로 하고 정작 시험처럼 여러분이 이제 요약집을요 원하는 이유는 외우겠다는 얘기잖아, 그죠? 진짜 외워야 할 거는 자료를 제일 마지막에 요약부터 더 줄여가지고 한 40페이지로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약집, 진짜 외워야 하는 것들은 그때 줄 거니까 일단은 요약집을 하지 맙시다. 9월달까지는 요약집 안 합니다. 요약집을 계속 기본서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요 다른 과목하고 다르게 공시법 같은 경우는요 다른 과목들은요 2차 같은 경우에 저 공법에는 세법 있죠. 공법 같은 경우는요 저 시험 문제 법조문이 보기문에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응용이 안 됩니다. 근데 공시법은요 글자 그대로 안 나옵니다. 문장이 다 바뀝니다. 문제 다 바뀌는 그거를요 문장 변형되는 걸 연습하셔야 되지. 요약집에 나오는 자료가 글자 문장 똑같이 외워서는 문제 못 맞춥니다. 공시법 특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시법은요 계속 기본서로 볼 겁니다. 볼 거니까 요약집은요 제가 안 하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까? 요약집을 왜 안 만드느냐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기본서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특히 등기법은요 여러분 기본서 안 보면요 나중에 시험자 갔을 때요 등기법 같은 경우는 문전 변형이 되게 나옵니다. 손도 못 댑니다. 못 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 기출문제 안 풀었죠, 그죠? 저번에 기출문제 한번 했잖아, 그죠? 기출문제 했습니다. 기출문제가 등기법은 좀 어떻습니까? 많이 힘들죠. 책에 여러분 어지간히 2차 하시는 분입니다. 어지간히 공부를 해도 기출문제 보기문항이 책에 있는 문제가 전혀 다르게 나옵니다. 그럼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 기본 원리를 가지고 좀 고민하는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기본서 책을 읽어야 됩니다. 문장 해석하는 능력이 있어야 기출 문제가 풀리지. 저 등기법 같은 게 그런 성격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서를 보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자, 일단 등록사항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등록사항에 관한 얘기인데요. 자, 등록사항에 관한 얘기는요. 글자로 한 것이 아니라 취득권을 양식으로 합니다. 자, 일단 여러분 책을 보시면은 자, 88페이지 보면 토지대장 양식 있죠. 그죠? 자, 토지대장 양식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됐습니다. 자, 토지대장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크게 보면은요. 줄거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위에는요. 크게 뭐 6칸이 나옵니다. 6칸 토지대장이라고 나오고요. 대장, 자, 좌측 상대별 고유번호가 나오고, 소지에 나오고, 지번 나오고, 우측에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일단 이건 이래 들어가 볼게요. 자, 토지대장, 하나의 토지대장에는 몇 필지가 등록되느냐? 한 필지가 등록됩니다. 하나의 토지대장에는 한 필지가 등록되기 때문에 이 토지대장의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무슨 내용이 나와야 되느냐? 이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어느 토지인지 특정하는 요소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대장의 상단부에는요 이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먼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자 거기 위에 자 위에 상단부 밑줄 저 두 줄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줄 되는데 아래 위로 나눠지고 선에다가 자 우측으로 하셔가지고 범위를 잡으세요. 범위를 잡으셔가지고 자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가 들어간다. 자 요렇게 적으세요. 왼쪽에다가 자 토지 대장에는 제일 먼저 자 상단부를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가 먼저 들어갑니다. 자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가 먼저 들어간다. 자 그럼 위에 상단부 내용이 다 채워졌다 이 얘기는 이 토지 대장에 등록되는 토지가 특정되었다 이 뜻입니까? 특정했단 말입니다. 자 특정을 한 다음에 대장을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은요 지목과 자 그리고 면적과 그리고 소유자 요 세 가지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입니다. 자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 요 세 가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 위에 복잡하게 나옵니다. 뭔가 다음에다 뜰 것이 늘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자 토지 대장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배우느냐 이렇게 합니다. 토지 대장에는 상단부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 나오는 게 본질적 목적이다. 지목, 면적, 소유자 요게 핵심입니다. 그럼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다. 그러면은 출제자가요 등록사항 가지고 답을 만든다면 무슨 내용과 답을 만드느냐? 밑에 나오는 세 가지 핵심적인 내용과 답을 만들겠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요, 다른 건, 이런 게 나오는가 보다라고 하시고, 자,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볼게요. 자, 87페이지. 자, 86페이지 가보시면은,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동그라미 3번, 4번, 5번의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입니까? 요 세 가지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라 그랬죠. 그죠? 자, 그 세 가지는요, 자, 범위를 표시해가지고 세 가지는 토지 하나 안 빠뜨리고 다 외웁니다.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니까 거기에 나오는 얘기들이 핵심적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세 가지를, 세 가지 내용은 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근데 두 번째 공유전명부입니다. 자, 공유전명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공유전명부. 자, 두 번째 지적공부 양식을 펴니다. 마찬가지 상단부는요, 크게 나누면 6칸에 들어갑니다. 자, 크게. 자, 공유지, 연명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좌측 상담을 고유번호, 소재, 지바, 오른쪽에 뭔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자, 뭔가 복잡하던데요. 자, 마찬가지로요. 자, 요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구분 지은 다음에, 자, 이 상단부도 마찬가지로 한 필지가 등록되는가 어느 토지인지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가 상단부에 들어갑니다.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가 상단부에 들어가요. 그러면 토지를 특정한 요소가 상단부에 들어간다. 그러면 상단부 내용이 채워졌다. 얘기는 토지가 특정되었다. 이 뜻이죠. 자, 특정을 한 다음에, 자, 이 공유전명부를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은요. 자, 여기쯤 보면 지분이 있습니까? 지분 동그라미 치세요. 지분을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입니다. 지분. 자, 지분을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다. 그러면 지분과 관계되는 내용은 나와야 되겠죠. 지분과 관계없는 내용은 안 나오겠죠. 그죠? 그 지분하고 관계될까 안 될까 이게 판단 기준입니다. 등록상이냐는요. 그게 하나하나 못 외우니까 지분하고 관계되면 나온다. 지분하고 관계없는 거는 안 나온다. 이렇게 구별을 짓습니다. 자, 근데 지분은 소유권의 양입니까? 소유권의 양이죠. 자, 소유권의 양입니다. 소유권의 양적 일부입니다. 자, 소유권의 양과 토지 용도는 관계 있을까요? 지목이 무엇이냐에 따라 소유권의 양이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X 적으세요. 왼쪽에다가 지목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소유권의 양은요, 토지 크기와는 관계없습니다. 면적과는 관계없는 요소입니다. 소유권의 양과 소유권의 2분의 1, 3분의 1과 토지 면적은 전혀 관계없는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분 소유권의 양과 토지 외형은 관계없는 요소입니다. 요 세 가지는 안 나옵니다. 세 가지. 자, 그 다음에 대지권, 그러니까 공유전명부는 상단부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지분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분과 관계없는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는 경계는 안 나온다. 이렇게 외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자, 대지권 등록부인데요. 자, 대지권 등록부도요. 자, 상단부는 크게 보면은요, 6파트로 나눠집니다. 자, 크게 보면은요, 중앙센터에 대지권 등록부 명칭이 나오고요. 자, 그리고 좌측 상단부의 고유번호, 그리고 소재, 그리고 자, 지분 나오고 오른쪽에 뭔가 복잡하게 나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 대지권 등록보다 한 필지가 특정된단 말이에요. 특정하는 요소가 되어야 됩니다. 한 필지가 등록되니까 어느 토지가 등록되는지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가 상단부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러면 상단부 내용이 채워졌다 이 얘기는 토지가 특정되었다 이 뜻이죠. 토지를 특정한 다음에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인 지분을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입니까? 그러면 여기쯤 보면 대지권 비율이라고 나올 거예요. 대지권 비율, 대지권 지분입니다. 자, 대지권 비율, 지분을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다 말입니다. 지분을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인데요. 자, 이 지분하고 관계되는 내용은 나오겠지만 지분하고 관계없는 내용은 안 나오겠죠. 그죠? 지분하고 관계없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마찬가지로요. 자, 지목 나올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면적 나올 필요가 없죠. 지분하고 관계없는 내용들. 자, 토지 외형 경계 나올 필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럼 대지권인 지분이죠. 지분은 지분인데 대지권인 지분이니까 그러면 대지권과 관계되는 내용은 추가되어서 나와야 되겠죠. 그죠? 지분 대지권하고 관계되는 내용은 나온다 말입니다. 그럼 대지권하고 관계될까 안 될까 판단해 볼게요. 자, 대지권하고 관계되느냐 문제였어요. 자, 우리가 대지권은 어느 건물을 위한 대지권입니까? 아파트 건물 소유자가 토지에 행사하는 권리가 대지권이잖아요. 그 아파트 소유자가 토지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니까 어느 아파트 소유자인지 그 아파트를 특정하는 내용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우측 상답을 얘기 복잡하게 나오는데요. 그럼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니까 우측 상답에 나오는 이 전체적인 내용은요.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아파트를 위한 건지 건물을 특정하는 요소가 우측 상단부에 추가되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합니다. 자, 일단은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 비율을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인데, 좌측 상단부는 토지를 특정하는 내용이 나오고, 우측 상단부는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대지권 비율 그 바로 오른쪽 하단부에 바로 밑에 보시면은 소유권 지분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지분되어 있죠. 소유권 지분되는데 이거는 뭐냐 말입니다. 소유권 지분은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대지권 행사는 주체는 누굽니까? 대지권 행사는 주체는 건물 소유자죠. 건물 소유자가 대지권 행사하잖아, 그죠? 근데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까? 공동 소유 아파트 있죠. 공동 매매 아파트 있죠. 건물 소유자가 여러 명이라면 그 건물 소유자가 행사하는 대지권의 양이 또 문제가 되겠죠. 그 대지권 행사가 주체가 여러 명일 때 그 지분을 적는 겁니다. 요 대지권을 한 사람이 행사한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여러 사람이 대지권 행사한다면 그 사람들의 행사하는 양이 문제 되겠죠. 2분의 1, 3분의 1 그렇게 들어가는 게 대지권 소유권 지분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상단부에는요, 크기에 보면 6칸에 들어갑니다. 자, 크기에 보면 6칸 들어가는데, 마찬가지, 자, 중앙센터에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들어가고요. 좌측 상단부의 구역번호, 소재, 지번, 오른쪽에 뭔가 복잡하게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상단부는요, 이 좌표 등록부에도 한 필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 필지를 특정하는 토지를 특정하는 요소가 상단부에 들어가야 되고요. 자, 그리고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입니다. 좌표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인데, 자, 우리가 토지가 이렇게 생긴 토지가 있다 칠게요. 좌표가 몇 개일까요? 여러 개 있죠. 그럼 좌표가 4개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좌표가 X 좌표, Y 좌표 있단 말입니다. 그럼 좌표가 여러 개니까 그 좌표를 자, 여러 개일 때 굽을 짓는 번호로 붙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요 번호를 부호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럼 1번, 2번, 3번, 4번 4개 좌표가 나왔습니다. 그럼 좌표 4개였습니다. 자, 1번 좌표 있죠? 1번 좌표는 요 4개 중에 어느 거이겠습니까? 특정이 안 되죠. 특정 안 되니까 요 그림을 그려가지고 번호 붙여줍니다. 1번, 2번, 3번, 4번. 그럼 요 그림은요, 부호의 모양을 그려주는 그림이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호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좌표 등록부에는요, 자, 좌표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고, 부호와 부호의 모양을 그려주는 부호도가 나온다.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까지 해가지고요, 취득권은 4개를 분석했습니다. 자, 4개를 분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같이 봅시다. 똑같은 게 있습니까?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그럼 일단은 토지를 특정한다는 좌측 상단부 내용은 똑같죠, 지금. 건물을 특정하는 요소는 딱 한 군데 들어가죠, 지금. 건물을 특정하는 장소가 오죠? 대지권 등록부에 들어갑니다.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들은 대지권 등록부에만 나온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이 다른 곳에 나온다고 하면 틀립니다. 자, 그리고 지금 물결치는 표시 그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것들이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동그라미 친 것이 다 다릅니까, 지금? 토지 대당에 등록되는 동그라미 친 게 3개 있죠? 그리고 대지권 등록부 2개 있죠? 대지권 등록부 하나 있죠? 좌표 등록부 하나 있죠? 공유전명부 하나 있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게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이 다른 것이 움직이면서 답이 되는 겁니다. 동그라미 친 것들이 들어와야 되는 장소는 딱 특정되잖아, 이게. 지목은 어디에 등록되어 있습니까? 토지 대당 있잖아요. 지목 저거는 토지 대당에 나온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게 다른 데로 움직여버리면 틀려버린 거잖아요. 답이 되는 거잖아요. 좌표는 어디 있습니까? 좌표 등록부 있죠. 좌표 등록부면 좌표 나오잖아요. 그럼 좌표 이게 다른 쪽으로 움직여 가버리면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것들이 움직이면서 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요, 답이 되는 글자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도면의 등록사항입니다. 자, 도면을 찾으세요. 자, 여러분 책에서 도면, 자, 저 도면의 등록사항. 좌표 등록부까지 넣고요. 자, 도면의 등록사항 96페이지 갑니다. 자, 96페이지 하단부에 도면 있죠, 그죠? 자, 도면은 2개인데요. 어느 게 더 복잡합니까? 밑에 게 더 복잡하죠? 자, 그럼 밑에 걸로 할 거예요. 자, 밑에가 도면입니다. 자, 도면인데요. 자, 도면은 이렇게 됐죠, 그죠? 도면의 바깥쪽 테두리, 자, 도면 이렇게 돼 있고, 중앙센터에 지적도 해가지고 좌표라고 적어놨습니까?
자, 요 좌표라고 적은 의미는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인 지적도 아니고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고요. 자, 좌측 상단에 크로스로 해서 그림 그려져 있죠. 그죠? 이게 색인도라 그럽니다. 색인도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우리가 어떤 하나의 동네에 도면에 여러 장이 있단 말입니다. 자, 도면에 이렇게 여러 장이 있을 때 도면마다 번호 붙입니다. 자, 도면마다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자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이래 번호 붙였을 때 자, 요 번호 붙였을 때 자, 만약에 이 도면이 8번째 도면이다 말입니다. 그럼 위에는 1번이고 7번이고 9번이고 11번이죠. 번호 붙입니다. 자, 1번이고 7번이고 8번이고 9번이고 11번. 자, 번호를 붙였다면은요. 요 도면이 차지하는 위치가 정확히 나옵니까? 위치가 나옵니다. 자, 이 색인도에서 제일 중요한 숫자는 중앙 센터에 있는 숫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 도면은 이 동네에서 8번째 도면이다. 도면 번호를 나타내는 게 중앙 센터에 있는 번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오른쪽에 소재가 나오죠. 그죠? 리까지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지적도 제20장 중 제8호 되어 있습니까? 요게 도면 이름입니다. 여기 8번하고 여기 색인도 중간에 8번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같아야 돼요. 자, 그리고 축적은요,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니까 500분의 1일 것이고요. 자,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 이게 도각선입니다. 도각선, 도면의 윤곽을 나타내는 선입니다. 도각선은요, 0.1mm 두께로 작성합니다. 도각선은 0.1mm 두께로 작성하고요. 자, 그리고 우측 상단부와 좌측 하단부에 숫자가 나옵니다. 자, 숫자가 나는데 요 숫자가 도각선 수치인데요. 우측 상대벽 가로변의 숫자입니다. 요게 종선 수치입니다. 249600으로 되었을 거야 아마. 그리고 세로변에 114500 되었을 거고요. 좌측 하단부에 249200으로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세로변에 114000 되었을 겁니다. 자, 요 숫자가요. 도각선 수치라 그러는데요. 도각선 수치. 자, 도각선 수치가요, 어떻게 구성되느냐? 가로변의 숫자는요, 종선 수치입니다. 세로변의 숫자는 횡선 수치입니다. 그럼 요 꼭지점은요, 종선과 행선의 교차점이 되겠죠? 좌표가 구성되는 겁니다. 자, 좌표가 좌표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자, 이 도각선 수치가 하는 역할은요, 두 가지 역할입니다. 자, 좌측 하단에 도각선 수치 적혀 있죠? 자, 거기다 필기합니다. 자, 이 도각선 수치가 하는 역할의 첫 번째, 도면에 포함된 토지의 실제 위치를 특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위치를 특정하는 역할을 해요. 자, 도면에 포함되는 토지의 실제 위치를 특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가령 이런 겁니다. 자, 이 대각선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요, 나머지 두 점의 좌표도 알 수 있을까요? 요점 되잖아요, 그죠? 요점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두 점의 위치를 알 수 있다. 그러면 대한민국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대각선 두 점을 찍고 나머지 두 점을 찍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도면에 포함되는 토지 실제 위치가 어딘지 위치를 특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이 도각선 수치에서 종선 수치와 행선 수치는 1m 단위로 부여합니다. 1m 단위로 부여한다라고 하게 되면은요. 자, 종선과 종선의 차이 숫자가 얼마입니까? 600과 200의 차이는 400이죠. 그럼 세로변의 길이가 400m라는 얘기입니다. 자, 세로변의 숫자 차이가 얼마입니까? 500이죠. 그럼 가로변의 길이가 500m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각선 수치가 하는 역할의 두 번째, 도면에 포함된 토지의 전체 면적을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도각선 수치가 하는 역할입니다. 전체 면적을 알 수 있고요. 그러면은 가로변의 숫자하고 세로변의 숫자 합치면 20만 제곱미터. 답 나오죠, 그죠? 여기는 400m고 500m잖아요. 그럼 가로 세로 곱하면 전체 면적 나오잖아요. 20만 제곱미터. 자, 이제 그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림 속으로 들어가면 선이 쭉쭉쭉 있죠, 그죠? 쭉 있습니다. 자, 이 선의 경계입니까? 경계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요, 도각선 여기다가, 자, 요거 제일 가까운 선을 뽑아내서 도각선에 도자하고 라인 맞추세요. 자, 경계라고 적었어요. 자, 경계인데, 도면에 등록된 선의 경계인데요. 요 경계도요, 0.1mm 두께로 작성합니다. 무슨 얘기냐? 0.1mm 같이 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도각선도 0.1mm고 도면에 등록된 선 경계도 0.1mm 두께로 작성합니다.
자, 0.1mm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그림 소개되면 숫자 있습니까? 숫자가 지번이죠. 숫자 바로 밑에 한글 돼 있죠. 한글 돼 있습니다. 그게 지목입니다. 지목이고. 자, 그리고 여기쯤 보시면은요, 여기 한 편, 요 한 편 옆에 숫자 적혔을 겁니다. 25.19 뭐 이런 숫자 적혔을 거예요. 요게 뭐냐니까 경계정강 거리입니다. 경계정강 거리인데, 자, 요 거리는요, 자, 1cm까지 결정합니다. 2cm까지 경계정강을 거리합니다. 거리 결정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m 10cm입니다. 이 얘기입니다. 다 했던 얘기예요, 이거 앞에서.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부에 가보시면은요, 동그랗게 해가지고, 이렇게 크로스, 동그랗게 적힌 게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우측 상단부에 동그라미 하나 있죠, 그죠? 자, 도로 중간에 있잖아요, 그죠? 그게 도근점입니다. 도근점, 지적 측량 기준점을 그렇게 표시합니다. 앞 페이지로 가보세요. 앞 페이지 중단부에 오시면은 기준점의 제도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준점 표시를 할 때, 도면에 표시할 때는 그렇게 표시한단 말입니다. 자, 도면에 삼각점을 표시한다면은요, 요렇게 해서 크로스를 합니다. 삼각 보조점을 표시할 때는 안에 하나씩 새까맣게 칠합니다. 도근점 좀 작게 동그라미 합니다. 큰 지름은 3mm고 작은 지름은 2mm입니다. 기준점을 그렇게 표시합니다. 자, 기준점을 표시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도면은 지금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입니까?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에서 소유권의 범위는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좌표로 결정하죠. 좌표로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이 도면에 등록된 이 선 가지고는요, 청량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청량할 수 없으면 기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자, 등록사항 다 외우십니다. 다 외우시고, 자, 지금 여러분 그 책에서 자, 빨간색으로 해서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좌표란 글자. 청량할 수 없음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경계지간의 거리 요거 동그라미 치세요. 요 세 가지는 항상 붙어 다닙니다. 세트로 묶어 다닙니다. 저기 좌표 등록부 작성 지역이기 때문에, 좌표 등록 작성 지역이기 때문에 제일 위에 좌표란 글자가 들어가고, 좌표란 글자가 들어가니까 좌측 우측 하단부에 청량할 수 없으면 글자가 들어가고,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정해놓고, 그리고 좌표 등록부 작성 일전에 경계증이나 거리가 등록된단 말입니다. 여기가 빠지면은 요거 같이 빠집니다. 요 세 가지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거예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를요, 이론을 정리하는 것이, 자, 96페이지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면 그 박스 안에 특징이 있습니까? 등록상 특징에서 3번 있습니까?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하는 지역에서의 지적도의 등록사항이 있죠. 거기서 동그라미 1번, 2번, 요게 제가 했던 얘기를 적어놨죠, 지금. 동그라미 1번에 경계증하는 거리 등록한다. 좌표라고 기록한다. 그리고 청량할 수 없음이라고 기록한다. 요 세 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취득부모 등록사항에 관한 얘기를 다 했습니다. 다 외웁니다. 다 외웁니다. 취득부모 양식으로 외웁니다. 자, 보시면은요, 제가 지금 이걸 설명하면서 왼쪽 여기에 좌표 등록부까지는요, 제가 줄거리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의 등록사항을 하나하나 설명 다 했습니까? 왜 이렇게 설명했냐?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여기까지를 출제한다면 주로 줄거리 측면으로 묻습니다. 도면의 등록사항을 물을 때는요, 도면의 그림을 실제로 줍니다, 여러분한테. 실제 시험 문제 그림을 그려주고, 이거 뭔데요? 이래 묻는단 말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래 묻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도면에 실제 그림을 주니까 그림 자체라서 기억하는 겁니다. 다 외우시고요. 여러분 시험 문제 출제한다면 이렇게 출제합니다. 지금 크게 봤을 때 여기까지가 대장입니까? 여러분은 대장이죠? 여기까지가 도면이잖아요, 그죠? 그럼 시험 문제 낸다면은요, 대장 한 문제, 도면 한 문제 이렇게 됩니다. 대장에서 한 문제, 도면에서 한 문제 됩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대장으로 보느냐 하니까, 크게 대장으로 보는 이유가요, 어쨌든 소유자가 나옵니까, 이게? 지분은 지분의 소유권 지분이죠. 그 소유권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도 어쨌든 소유권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소유권에 관한 내용이 공통적으로 나오니까 여기까지를 대장으로 보는 겁니다. 어쨌든 토지 외형을 특정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종의 도면의 일종으로 보는 겁니다. 도면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각각의 취득권 등록상을 물으면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취득권물을요, 여러 가지를 제시해가지고 한꺼번에 물을 수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 제시가서 한꺼번에 물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 한꺼번에 묻는 거를요, 대응을 하려면은요, 자,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한 장 더 넘겨봅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은 98페이지 거기 위에 지적 공부별 등록상 비교가 있습니까? 자, 비교 그걸로 정리합니다. 자, 비교로 정리하는데요. 자, 거기에 비교 그거를 볼 때는요,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제가 그거를 만들 때 만드는 의도가 있었을 거다 말입니다. 자, 먼저 그 보시면은요, 중앙센터에요, 취득권부 종류가 쭉 나옵니다. 토지 대당 나오고,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가 있고요, 대지권 등록부가 있죠. 자, 그리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있을 것이고, 도면이 있죠, 그죠? 자, 도면이 있고, 자, 요 각각의 취득권부 종류 밑에는 뭔가 글자 적어놨죠, 그죠? 그 글자가 뭐냐니까 이 취득권부 등록되는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토지 대당, 임야 대당에는요, 지목과 면적과 소유자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죠. 그리고 공유지 연명부는 지분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죠. 대지권 등록부는 대지권인 지분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고, 좌표 등록부는 좌표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고, 도면의 경계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입니까? 자, 요거부터 외웁니다. 요거부터 먼저 보세요. 자, 요거를 외우는 방법은 아까 전에 지적본 양식 있죠? 밑에 동그라미 친 것들 있죠? 그게 이겁니다. 그거 외우시면 다 외우십니다. 자, 외운 다음에, 자, 먼저, 이 그림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하단부에 공통적 등록상이 되어 있습니까? 자, 공통적 등록상이 나온대요. 자, 공통적 등록상은 소재 지번 이래 되어 있죠. 자,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공통적 등록사항이 나오게 되면은요, 이 공통적 등록사항은요, 그 내용이 무엇이냐도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공통적 등록사 할 때는 공통의 범위가 더 중요합니다. 공통의 범위. 그럼 하단부에 나오는 공통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책을 보세요. 그 공통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되죠. 그럼 모든 지적공부의 공통 이 말이잖아요. 그럼 모든 지적공부에 다 나오는 게 소재 지번이다 말입니다. 소재 지번은 모든 지적공부에 다 나온다. 모든 그게 범위입니다. 자, 그리고 좌측에 가보시면은요, 좌측에 또 위에 또 공통적 등록사항 있죠. 자, 공통적 등록사항입니다. 자, 여기 공통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통입니까? 토지 대장부터 대지권 등록부까지 공통이잖아, 그죠? 자, 여기는요, 소유자가 나오는 게, 소유권 나오는 게 공통적 등록사에서 소유권 미주것이고, 소유권에 관한 소유자, 미주권하네요. 소유자, 그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갑니다. 자, 소유자는 요까지는 공통으로 나옵니까? 그럼 여기는 밑에는 공통이 아니죠. 그 소유자는 대장과 도면, 좌표 등록부와 도면에는 소유자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소유자 이것이 이쪽으로 갖다 붙어버려 틀려버리는 거잖아요. 소유자는 여기까지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연락가 보내 틀려버린 겁니다. 이 답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게. 자, 두 번째, 자, 좌측에 공통적 등록사항이 또 나오죠. 자, 공통의 등록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통이에요? 공유지 연명과 대지권 등록법이 공통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지분이죠. 지분. 지분은 공유지 연명과 대지권 등록법에는 공통적으로 나옵니까? 반대로 갑니다. 그럼 지분은 다른 데는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토지 대당에 지분 나온다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을 만듭니다. 자, 오른쪽 고유한 등록상이죠. 그죠? 고유한 등록상은요, 여기에만 이 얘기죠. 그죠? 여기에만 나온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자, 요거는요, 고유한 등록상은 어디서 나오는지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 고유한 등록상입니다. 자, 첫 번째 고유한 등록상은요, 토지 대당에 출발하죠. 자, 거기서는, 자, 거기서는요, 자, 밑줄은 면적과 공시지가입니까? 면적과 지가 돼 있죠. 그죠? 자, 면적하고 지가는 토지 대당의 고유한 등록사항입니다. 면적하고 공시지가는 토지 대당의 고유한 등록사항이다. 거기에만 나온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토지 대당 동시, 그죠? 면적하고 공시지가 두 개 곱하면 땅값 나옵니까? 땅값 알 수 있죠? 그럼 땅값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디 나온다? 토지 대장이 나온다. 토지 대장을 보면은 땅값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밑에 토지 이동 사유가 돼 있죠. 그죠? 토지 이동 사유. 토지 이동 사유는 뭐냐 하니까, 자, 여러분 책에서 96페이지로, 88페이지 갑니다. 88페이지로 가보세요. 88페이지로 가보시면은, 자, 거기 토지 대장 양식 있죠.
토지대장 양식에 거기에 자 중앙에 토지 표시 면적 바로 오른쪽에 사유 있습니까? 그게 토지 이동 사유입니다. 토지 이동 사유. 요게 토지 이동 사유인데 언제 신규 등록하는지, 언제 분할되는지, 언제 지목받겠는지 이거 토지 이동 사유가 토지 대장에만 나옵니다. 다른 데는 사유가 안 나옵니다. 요거는 토지 대장에만 나오는 사항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98페이지로 갑니다. 자, 두 번째 고유한 등록사항은요, 대지권 등록부에서 빠져나와 있죠. 대지권 등록부의 고유한 등록사항입니다. 고유한 등록사항은요, 자, 건물 명칭이 있습니까? 건물 명칭, 아까 전에 어느 건물을 위한 대지권인지 그 건물을 특정하는 내용은요, 빨간색 요거는 여기만 나왔잖아, 지금. 대지권 등록부에 나왔잖아, 그죠? 자, 그리고 좌표 등록부의 고유한 등록사항입니다. 좌표 등록부의 고유한 등록사항인데, 여기는 좌표가 나오죠, 그죠? 좌표가 나오고, 그 좌표가 여러 개일 때 부호. 부호를 구분짓는 부호의 뭐야? 부호도가 나옵니다. 부호도가 나오고, 자, 여러분들은 거기, 자, 좌표, 부호, 부호도 바로 오른쪽에 빈 공간이 있습니까? 빈 공간한테 적으세요. 자, 우리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안 나오는 겁니다. 지목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면적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그리고 소유자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토지 대장을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에 해당하는 내용은 안 나옵니다. 토지 대장을 만드는 본질적인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안 나와요. 요 세 가지 이거 자꾸 나온다고 거짓말 시키는 단어입니다. 자, 도면입니다. 자, 도면은요, 경계를 공시하는 게 본질적 목적이죠, 그죠? 자, 고유번호, 고유한 등록사. 자, 도면은요, 경계는 도면에만 나옵니다. 그리고 자, 다섯 번째 점 밑줄 보시면은 지적 측량 기준점 표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적 측량 기준점 위치가 도면에 나옵니다. 이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도면에 나옵니다. 자, 요 정도 잡아둡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거기, 자, 등록상 비교 이 그림에서는요, 특징적인 요소들 있죠. 하나하나 다 외우지 마세요. 특징적인 요소들, 공통적 등록사항은 어디서 어디까지 공통인지 거기만 나오는 사항들, 그거 하고, 그리고 오른쪽에 고유한 등록사항인데요. 고유한 등록사항은요, 이 지적공문 만드는 본질적인 목적, 이게 외워져 있으면 고유한 등록사항 저절로 다 떨어집니다. 따지니까 그 정도 적으시면 됩니다. 해두시면 돼요. 자, 일단은요, 지적공문 등록사항은 다 외우세요. 두 문제 나옵니다. 두 문제. 지금 이 지적공문 등록사항에 제가 35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35분 설명해서 두 문제 맞추는 겁니다. 굉장히 빈도가 높은 겁니까? 순도가 높은 거 맞죠? 뭐 하루 해가지고요, 하루 4시간 해서 한 문제 나올까 말까 이렇게 하자는 거죠. 뭐 그래 하자는 거죠. 35분 설명했습니다. 35분 설명해서 두 문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지적공문 양식을 외우나 못 외우나 이겁니다.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매년 고정적으로 두 문제 나오니까 반드시 외우십니다. 자, 그러면 자, 지적공문 등록사항 끝났고요. 그 다음에 99페이지부터 나오는 얘기들, 여기에 관한 얘기들은 참고로 하세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보겠습니다. 문제풀이 가서 여기 관한 의미를 기출 문제로 정리할게요. 이거는 매 시간 매번 하기 이론을 정리하기는요, 그만큼 가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자, 그리고 자, 뒤로 가봅니다. 106페이지 가봅니다. 106페이지 가보시면은요, 여기 이래 돼 있단 말입니다. 여기에 지적공부 이제 등록했잖아요, 그죠? 이 지적공부 등록한 지적공부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지적공부를요, 어디에 보관할까요?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 관련된 지적공부가 없어졌습니다. 멸실되었습니다. 멸실되었다면 다시 만들어야 되죠. 복구에 관한 얘기들, 이런 것들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런 것들은요, 지적공부 등록된 그 다음에 파생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핵심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나중에 문제풀이 가서 문제로 정리합시다. 문제 정리 하나하나 이런저런 다 정리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적 공부에 관한 2장을 다 끝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112페이지로 갑니다. 자, 112페이지는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해가지고 자, 여기 지적 공부 등록했습니다. 지적 공부에. 자, 지적 공부에 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 등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이게 등록될 거 아니에요, 그죠? 토지 표시가 등록되어 있겠죠, 그죠? 자, 토지 표시 등록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지금. 가능합니까, 지금?
여기까지 왔죠, 그죠? 자, 지적은 토지 표시 등록했잖아요, 그죠? 자, 지적은 등록된 토지 표시를 등록했는데요. 의미를 부여할게요. 어차피 지적이란 것이 토지의 사실관계, 권리관계, 외부에 알리는 목적입니까? 외부에 공개하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은 지적 공부에 토지 표시를 결정해서 등록했다 이 말은 토지 표시가 외부에 공개가 된 겁니까? 공개가 됐죠. 자, 그러면 공시 목적 달성했습니까? 지적의 목적 달성했죠? 지적 목적 달성했습니다. 지적 끝났습니다. 지적이 끝났습니다. 그럼 지적이 끝나야 되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 책에서 112페이지 보시면은 토지 이동 및 지적 정리 이 파트가 있죠. 자,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말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만약에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완전하게 등록되어 있다라고 하면 진짜 끝납니다. 완전한 내용으로 등록됐기 때문에 진짜 끝나는데 문제는요. 여기에 등록된 이 내용이 불완전하다 말입니다. 불완전하게 등록되어 있으니까 이 불완전한 내용을 보완하는 절차가 따라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보완하는 절차가 지금 112페이지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완하는 절차인데요. 이 보완하는 건 어떻게 보완하느냐 이렇게 보완합니다. 자, 지적공부에 등록된 것을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냐는 어떤 모습으로 불완전하느냐에 따라서 보완하는 모습이 달라질 겁니다. 불완전한 모습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단 말입니다. 자, 지적금을 등록하는 토지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가 다 등록돼야 됩니까? 모든 토지가 다 등록돼야 됩니다. 모든 토지가 다 등록돼야 되는데 근데 누락된 토지가 발견되었습니다. 불완전하게 등록된 겁니까? 그렇죠? 다 등록해야 되잖아요. 그죠? 다 등록했는데 누락된 토지가 발견됐다. 불완전하게 등록된 겁니다. 자, 지적금을 등록하는 내용은 정확히 등록해야 됩니까? 정확히 등록해야 되죠. 그런데 오류가 있단 말입니다. 오류가 있습니다. 역시 불완전합니까? 불완전하죠? 자, 세 번째. 자, 지적금을 등록하는 토지는 대한민국 모든 토지입니까? 모든 토지 다 등록해야 되죠. 자, 그럼 반대로 가볼게요. 그럼 지적금에 등록되어 있다. 그 얘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토지라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존재하는 토지를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럼 등록되어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존재하는 토지이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등록할 당시는 실제로 존재했어요. 등록할 당시는 실제로 존재인데요. 그 토지가 등록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 토지가 소멸했습니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렸다면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어 있다. 역시 불완전하죠. 그럼 불완전한 모습은요. 누락된 모습이거나 오류가 있는 모습이거나 소멸한 모습으로 불완전하다 말입니다. 그럼 이런 모습으로 불완전하니까 어떻게 보완할 거냐 말입니다. 어떻게 보완할 거냐 이래 보완합니다. 자, 누락된 모습으로 불완전합니다. 어떻게 보완하면 되겠습니까? 쇠로 채워놓으면 되지. 오류가 있는 모습은 바로 잡으면 되지. 그 소멸한 모습은 없애면 되지. 그죠? 쇠로 채워넣거나 바로 잡거나 없앤단 말입니다. 쇠로 세워넣습니다. 쇠로 발생하거나 변경하거나 소멸한단 말입니다. 자, 말소랍니다. 쇠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를 합니다. 무슨 내용을? 토지 표시가 불완전하잖아요. 여기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불완전하니까 보완을 한다면 토지 표시를 보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토지 표시를 쇠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겁니다. 자, 토지 표시를 쇠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합니다. 들어본 것 같은 기억이 납니까? 그죠? 우리가 토지 표시를 쇠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한마디로 무엇이라 그럽니까? 토지 이동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이걸 토지 이동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용어 정의 시간에 토지 이동이란 개념을 토지 표시를 쇠로 정하거나 변경하고 말소한다라고 했는데 실질적 의미가 뭐냐 말입니다. 실질적 의미는요. 자,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토지 이동이라는 것의 실질적 의미는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불완전하여 보완하는 절차가 토지 이동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라고 말씀한다는 얘기가 지적금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불완전하여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자, 보완하는 절차입니다. 자, 보완을 해야 되겠죠. 보완은 어떤 방법으로 보완해야 될까요? 토지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으로 보완하겠죠. 그러면 요렇게 새로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방법으로 보완하는데 그러면 이러한 방법이 나와야 되는 사유들이 있겠죠. 사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유이냐에 따라서 이러한 방법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보완하는 사유가 될 것이고, 그럼 요 사유에 따라서 요러한 방법으로 실제로 보완을 합니다. 지적 공부를 새로 보완한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럼 지적 공부를 새로 정리한다. 그걸 줄여서 지적 정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지적 정리를 한다는데, 그럼 지적 정리를 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 표시가 불완전하여 요러한 보완 사유에 따라서 실제로 보완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보완한다는 얘기죠. 실제로 보완합니다. 그럼 실제로 보완이 됐죠? 자, 여기까지만 보완이 된 겁니까? 완전히 됐습니까? 진짜 지적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적이란 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잖아, 지금. 그럼 지적이라는 것이 크게 보면 세 파트로 나눠진단 말입니다. 지적이라는 것이, 자, 청려에 관한 기술적인 문제가 한 파트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한 파트가 있고, 최초로 공시하는 겁니까? 여기가 한 파트로 나눠지잖아, 지금. 그리고 보완하는 절차, 요게 한 파트로 나눠지잖아, 지금. 지적이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 겁니다.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지는데,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서 나오느냐? 3분의 1씩 나오는 겁니다. 그 3분의 1씩 나오니까 12문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4문제, 여기서 4문제, 여기서 4문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에서 4문제 나온다면 지적에서 뭐가 나오느냐? 나오는 주제가, 자, 청량 대상이 있었습니까? 두 번째 청량 절차에 첫 번째 다 했는 겁니다. 절차에 있었죠. 세 번째가 적부심사 했었잖아요. 적부심사. 적부심사는 보기보다 딱 6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매년 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년 두세 문제는 고정적으로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 두세 문제는 항상 고정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이상한 문제는 항상 여기서 걸린다 나왔다 그래요. 청량 파트에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아주 지엽적인 문제. 지적위원회가 하는 일이 무슨 일을 하는데요, 이런 거. 지적위원회 회의할 때 며칠간, 며칠 이내 그 위원한테 알려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 틀려고 내는 것들, 그런 것들. 작년에 이런 거 나왔단 말입니다. 중앙지적위원회에서요, 지적위원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회의할 때 위원한테 모이라고 알려줘야 되겠죠. 그 위원들한테 모이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며칠 이내 알려줘야 될까요? 일주일 이내 할까요? 5일 이내 할까요? 3일 이내 할까요? 우리가 그걸 왜 알아야 됩니까?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됩니까, 그걸? 그 틀려로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5일입니다, 5일. 뭐 그런 것들 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작년에 그런 낸단 말입니다. 그런 것들. 청량이요. 청량업자가 있습니다. 청량업자가 있습니다. 청량업자가요. 하루초 청량업에서 하루초 엄쳐져 청량 배제되는 이런 것들.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지적위원회 있습니다. 지적위원회들은 심의 의결하는 내용이 있죠. 그죠? 심의 의결하는 내용에 있어서 그 지적위원회하고 위원 중에 어느 한 사람하고 심의 의결할 사건하고 밀접한 관계 때만 빠져야 되겠습니까? 빠져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 빠질까?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관한 얘기가 가끔 이제 언급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거는 기분 좋게 틀려줘야 됩니까? 출제자 의도가 틀리라는 의도잖아, 그죠? 출제자 의도가 틀리라는 의도입니다. 근데 의도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막 맞추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출제자 의도 무시한 거 5년간 자격정지 됩니다. 그런 거 배부른단 말입니다. 배부르고 나면요, 요거는 매년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저 두 문제 나오면 세 문제 나오고, 여기 두 문제, 한 문제, 세 문제, 요거 한 문제, 두 문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 나오고, 자, 그리고 청량저에서 최초로 공시하는 절차입니다. 최초로 공시하는 절차, 이게 4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 4문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4문제 나오면 어디서 나올까? 뻔하지 뭐. 그럼 최초로 공시 절차는 크게 파트가 두 가지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지금. 그 두 파트가 나눠지는 것이 이래 나눠지잖아요, 지금. 토지 표시 결정하는 파트 한 파트, 지적하면 등록하는 파트 한 파트잖아요. 결정하는 파트 여기서 두 문제 나올 것이고, 등록하는 여기서 두 문제 나오겠지. 토지 표시 결정하는 파트 두 문제 나온다 칠게요. 자, 어디서 나올까? 그러면 하나, 둘, 셋, 4개 중에 두 문제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4개에서 두 문제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중량이 나오겠죠? 자, 토지 표시 중에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어떤 토지 표시가 중요합니까? 땅값에 영향 미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땅값 영향 미치는 겁니다. 자, 지목에 따라 땅값 달라집니까? 땅값 달라지죠? 이거 매년 고죠. 이거 안 나오면 시험 문제 안 돼요. 자, 면적에 따라 땅값 달라집니까? 땅값 달라지죠? 면적은 경계에 따라 달라지죠? 자, 요 두 가지 요소가 묶어서 땅값 결정하는 거잖아요. 땅값 달라지죠? 그럼 여기서 나와야 됩니까? 나와야 되지. 작년엔 요거 나왔잖아요. 작년에 지목 두 문제 나오고 면적 한 문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면적에 관한 얘기는 아까 전에 면적 결정 문제가 면적 결정 문제 있죠. 면적 결정 문제 있었죠. 그죠?
그 결정하는 문제가 사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 면적 측정 대상 그게 있거든요. 그 경계는 아까 전에 경계 설정 기준이 있었죠. 그죠? 경계는 설정 기준 그거 하나. 그리고 면적 결정과 측정 대상 딱 문제 낼 주제가 딱 3개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딱 3개밖에 없으니까 매년 이걸 낼 수는 없는 문제잖아. 그죠? 그러니까 2년 한 2번 정도 내면 한 번에 이거 냅니다. 재작년에 경계 나왔고 작년에 면적 나왔습니다. 언제 내년에 뭐 올해 뭐 나올 거냐 이거 나올 거예요. 이거. 매년 그래 낼 수 없으니까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럼 지적구문 등록상 여기 2문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죠? 2문제 나옵니다. 지적구문 등록상 2문제 나옵니다. 어디서 나올까요? 귀족 공부가 크게 보면 대장과 도면 있습니까? 뭐 대장하고 도면 있잖아요. 대장하고 도면에 크게 보면 지적구문 2가지잖아요. 한 문제 나오고 대장 한 문제, 도면 한 문제. 아까 전에 그랬죠. 대장과 한 문제, 도면 한 문제 이랬던 겁니다. 매년 2문제 나온다 그럴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이 원칙이 적혀집니다. 거의. 여기에 관한 얘기가 문제 낼 게 적으니까 여기서 좀 적게 나와요. 작년에 여기 2문제 나왔습니다. 그럼 여기 전체 3문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약간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이 원칙이 지켜집니다. 여기는 문제 낼 게 없으니까. 그럼 여기 이제 우리가 토지 이동 절차잖아. 그죠? 절차입니다. 절차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 어디서 나올까요? 크게 보면 보완 사유 문제 그리고 보완 절차 이 두 파트로 나눠지잖아요. 그 보완 사유와 절차입니다. 그 보완 사유하고 절차니까 사유에서 2문제, 절차에서 2문제 나오겠지. 이렇게 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보완 사유에서 2문제, 자, 절차에서 2문제입니다. 그 보완 사유가 거쳐져는 몇 가지 있는 게 볼게요. 자, 여러분 책에서 자, 113페이지 가보세요. 113페이지 토지 이동 사유 있습니까? 토지 이동 사유 있죠. 그죠? 토지 이동 사유가 자, 그게 큰 목차 1번이 뭡니까? 자, 큰 목차 2번이 뭐예요? 쭉 한번 볼게요. 자, 2번에 등록전이죠. 3번이 뭡니까? 분할이죠. 4번은 합병, 5번은 지목변경, 6번은 받아야 된 토지 등록 말소, 7번은 축척 변경 쭉 넘어갑니다. 8번은 등록상 정정, 9번은 행정구역, 10번은 도시개발사업 10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10가지 중에서 2문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10가지 사유 중에 2문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파트에서 이제 지적구문 정리 절차에서 2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2문제 나오는 파트, 여기 이제 하나 들어갑니다. 하나 들어가는데요. 자, 제일 먼저 신규 등록입니다. 자, 신규 등록 들어가는데요. 자, 신규 등록에 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뭐 나오는가 말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저번 달까지는요, 신규 등록에 관한 서론적인 얘기를요, 구구절절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인지, 지적이 처음이니까 그런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답 나오는 글자를 바로바로 찍어갑니다. 자, 신규 등록은요. 자, 여러분 앞에 다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신규 등록 시험 문제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은 첨부서면 그게 답입니다. 첨부서면에 관한 시험 문제가 답이 되고요. 그 첨부서면에 특징이 있습니까? 특징 박스 있죠? 거기가 답입니다. 신규 등록 다른 건 낼 게 없습니다. 다른 건 낼 거 없고요. 신규 등록할 때 첨부서면 그 특징 그게 답인데 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신규 등록한다는 얘기는 최초로 등록하는 겁니까? 최초로 등록하는 거죠. 자, 앞으로 볼게요.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신규 등록은요. 어떤 토지가 있다 칩시다. 자, 이 토지를 신규 등록 해달라고 내가 신청을 한단 말입니다. 신규 등록 해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러면 신규 등록 지적구문 등록하죠. 그죠? 자, 등록합니다. 등록은 누가 합니까? 소관청 얘가 등록할 거 아니에요. 그죠? 등록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토지 표시도 등록합니까? 소유권도 등록하죠. 그러면 이렇게 등록해달라고 소유자가 등록해달라고 신청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내가 신청을 할 때 토지 표시는 이런 내용으로 해주세요라고 근거를 제시할 것이냐, 소유권은 이런 내용으로 해주세요라고 근거를 제시할 것이냐, 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자, 근거를 제시할 것이냐 문제에서 토지 표시에 관한 근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근거만 제시합니다. 그게 박스 1번입니다. 박스 1번. 토지 표시에 관한 증명서면은 별도로 필요 없습니다. 왜 필요 없느냐 말입니다. 왜 필요 없느냐. 자, 여러분들은요. 자, 잠시 앞으로 갑니다. 자, 잠시 앞으로 가가지고요. 50페이지로 잠시 갑니다. 50페이지. 자, 50페이지 보시면은요. 거기 조사 등록 있죠. 자, 조사 등록에 관한 주체가 원칙은 국제이고 토지 이동이 된 소관청입니까?
최초로 등록하는 거는 국장에 등록하고 소유관청은 토지 이동일 때는 소유관청에 등록하죠. 자, 첫 번째 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저 위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로 조사 청약의 취득금을 등록한다. 그 됐죠? 자, 그 뒷부분. 자, 취득금을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소유자 줄 바꿔서의 신청을 받아 소관청이 결정한다. 이래 됐죠? 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한다. 눈으로 봤죠? 자, 앞으로 보세요. 자, 신규 등록입니까? 토지 이동입니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표시는 누가 결정한다? 소관청이 결정한다. 그랬잖아. 그죠? 소관청이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소관청은 여기 등록할 토지 표시 내용을 알고 있겠습니까? 지가 결정했잖아요. 지가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또 첨부합니까? 첨부할 필요 없는 거 당연한 얘기지. 지가 알고 있는데, 지가 결정했는데, 지가 결정은 당연히 알고 있겠지. 내가 첨부할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권에 관한 근거서류는 제출하는데, 자, 소유권에 관한 근거서류가 거기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지금 114페이지 온 겁니다, 지금. 자, 114페이지에서 동그라미 1번에 기업부터 리얼까지 4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법원의 판결은 이제 공유성, 매립중간 검사 확인증 이런 것들인데, 거기에 등기부가 있습니까? 없죠? 나올 수는 있습니까? 지금 사망에 신규 등록하는 겁니까? 대장을 처음 만드는 상황이죠. 대장을 처음 만들 때 등기되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등기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못 됩니다. 그러니까 박스 속으로 가보면은 소유권에 관한 근거자료라서 등기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등기자료는 못 되는 겁니다. 그러면 첨부서면에 관한 얘기가 여러분 시험 문제 토지 표시 증명서면 첨부한다 이렇게 거짓말하든지 소유권에 관한 근거자료라서 등기부나 판결 이런 식으로 가겠죠. 신규 등록할 때 첨부서면 특징 그것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신규 등록 그렇게 마치고요. 자, 등록 전환입니다. 자, 등록 전환에 관한 얘기가 되는데요. 자, 여기부터는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습니다.